해서 자, 천연가스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를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천연가스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뭐 네. 요거부터 그냥 대충 좀 보시고 넘어가면은, 뭐 냉난방, 뭐 가정용은 이제 냉난방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네. 산업용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산업용, 뭐 발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냉난방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쉽게 뭐 넘어가고. 시작하기 전에 네. 한번 뭐 워밍업 차원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제 천연가스 산업이 아까 이제 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가뜩이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관련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이제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서 이제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 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이후에서 러시아에 대한 독립, 에너지 독립을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LNG를 좀 수입하려고 하고, 그래서 최근에도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러시아 가스 이제 안 쓴다라고 했다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천연가스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탈러시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뭐 급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뭐 요 원인도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3월 25일 금요일인데,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유럽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뭐 15BCT라고 하면 빌리언 큐빅톤인데, 이거는 뭐 단위는 제가 뒤에 가서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뭐 입방미터 정도, 네. 뭐 부피 정도로 부피로 생각하시면 세야 돼요.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더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LNG 선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네. 당연히. 근데 이 양이 뭐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양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독일이 지금까지 YTD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양의 30%밖에 안 돼요. 독일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유럽으로 이 정도의 양을 보낸다고 해도 사실은 뭐 간에 기별도 안 오는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030년까지는 요거를 50BCT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중에 75% 정도가 지금 네. 유럽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34%였으니까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요. 뭐 실제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뭐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까지는 한 5년 정도 소요를 봐요. 왜냐하면 이제 캐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EU에서 발표한 게, EU는 지금 뭐 탈탄소 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좀 웃기게도 원전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투자다라고 발표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래서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보면 그린워싱이라 그러는데, 저게 이제 위장 환경주의. 실제적인 환경주의는 아닌데 뭐 이제 위장 환경주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럽은 계속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구조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게 이제 채굴에서 이제 수출 끝단까지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밑에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게 그 비용이에요. 네. 어떤 단에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시추를 하고 이제 뭐 탐사하고 시추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액화시키는 거예요. LNG로 만드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LNG 선에 넣어가지고 수출을 하고, 네 번째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가스화를 시켜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야 이제 끝단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저 42%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액화시키는 단계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영하 163도인가 162도 그래요. 그렇죠. 전문 설비 시설이 필요해요. 예. 근데 저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출을 안 하던 국가였잖아요. 순수입 국가였어요. 수출 국가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산 시설,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항구가 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많이 했었으니까 28개 수입 항구가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받았잖아요. 비용면으로 봤을 때 LNG랑 PNG, LNG는 이제 액화가스고 액화고. PNG는 이제 파이프로 보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파이프가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럽은 러시아에서 싸게 받았으니까 LNG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네가 수출 면에서도 수입 면에서도 이 부족해요, 캐파가. 지금 계속 증설한다고 해도 1조 원 정도는 들어간다.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LNG 수입 터미널 건설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얘기한 7개 수출 항구인데, 요 항구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이게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쪽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 텍사스, 루이지애나 그리고 뭐 여러 개 지역이 있는데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들이 셰일가스, 그 천연가스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의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미국의 LNG 수출량이에요. 크게 변화가 막대 없잖아요. 그래프요? 네, 막대 그래프가. 근데 사실 크게 양은 일정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을 수가 구조적으로 없거든요.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 급등을 한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급락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없으니.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인이 이렇게 유럽으로 수출을 돌리니까 유럽의 가격은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또 계속 급등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효과가 지금 어찌 보면 반대 급부효가 네. 나오고 있는 건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여름이 천연가스의 이제 가장 그 성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여름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수요가 많아져서 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사실 미국도 지금 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사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고 산업도 있는데 저 노란색이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멕시코나 또 그 캐나다로. 요거는 네. 꾸준히 하고 있었죠. 근데 저 빨간색 부분이 LNG로 수출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최근에 2016년 뭐 이 정도부터 이제 순수출 국가로 바뀌면서 저게 수출이 되고 있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비중에서는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자기들이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거를 빨리 늘리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그 기름값이 급등을 한 거고, 검은색 선은 보면은 시축이 현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리그라고 하는 그건가요? 네, 그렇죠. 그 베이커 휴즈라는 그 원유 회사에서 계속 저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회사가 그걸로 유명한데 저 시축이 지금까지 모양이 같이 흘러갔었는데 원유가 급등했지만 시축이의 현황은 그닥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만 봐도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은 좀 대조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장 하나 보시면 이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정책과 좀 관련이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뭐 이제 트럼프 정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셰일가스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해서 규제를 좀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국유지 토지 내에서는 석유가스 시출을 위한 신규 임대를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의 보조금도 없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게 셰일가스 쪽 수압파쇄법은 허용이잖아요. 저게 셰일가스인데 셰일가스 쪽에는 강력하게 적용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도 그 이후에 셰일가스 기업들이 사실 크게 오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국유지 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국유지 내 하니까 엄청날 것 같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정유회사, 그러니까 시추하는 이 회사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땅에서 하기 때문에 국유지의 비중은 9%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 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다가 네. 고배당을 찾다가 최근에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고배당을 찾다가 배당률만 보고 그냥 들어갔는데 세금 때문에 좀 낭패 보시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기업 이름 끝에 LP라고 써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석유나 천연가스 기업들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회사다 보니까 텍스가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회사를 하나 따로 내가지고 그 유정별로 회사를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정별로 이 유정에는 뭐 리미티드 파트너스에서 요거를 설립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UNG ETF에도 LP가 끝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TF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UNG는 제가 뭐 안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네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선물을 추종하고는 있는데 네, 끝에 UNG는 LP가 기업에 붙어 투자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닐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건 아마 ETF 좀 천연가스- 다른 얘기일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그쵸, 일종의 기업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아예 이 설립한 기업은 세금을 안 내요. 대신 투자자들이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2% 양도소득세 맥시멈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배당세도 15.4%고, 근데 이거는 30%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내셔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그래서 LP로 끝나는 것들은 좀 투자를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꿀팁이다, 꿀팁이야.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셰일가스 뭐 국제 유가 고공 행진에도 ESG 선택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지금 셰일가스 기업들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밑에 뭐냐면 DUC라고 써 있잖아요.
그 뭐 이제 그 이렇게 꺾여 있는 그래프 옆에 DUC라고 뭐 drilled but uncompleted wells라고 써 있는 게 한국말로 하면은 미완결 유정이거든요. 그래서 굴착을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출하려고 굴착을 시작했는데 완결되지는 않은 케이스들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네, 요 DUC가 점점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DUC가 미완결 유정은 점점 많아지는 거고 지금 원래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신규 유정을 계속 파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신규 유정을 파지 않고 미완결 유정을 다시 파가지고 그거를 완결 유정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재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요 증가는 했지만 뭐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는 게 워낙 특수한 방식이다 보니까 뭐 이제 인원 부족 같은 것들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인원 네. 부족 같은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팠던 유정에서 또 파가지고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뭐 계속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하고 있죠. 뭐 계속 사상 최대 규모 뭐 이런 식으로 방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언발의 오줌 누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언제 이 규정 그 천연가스 관련된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다들 좀 촉각을 뭐 주시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3월 보시면 될 것 달에 같아요. 메릴 린치 보고서에서 뉴빵 얘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네. 기업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콕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금은 약간 이제 눈치는 보고 있는 가격이 것 같아요. 조금 네.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올해.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 뒤집지는 못하니까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중간 선거가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셰일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셰일가스는 이미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셰일가스 혁명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가스보다는 깊이 묻혀 있는 게 셰일가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나 오일을 얘기할 때 이제 분지를 얘기하잖아요. 퇴적층 분지. 네. 그쪽에 이제 그 주변에 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가 넓게 되어 있는 곳. 그쪽이 침식이 오래되면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퇴적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지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뭐 1000피트라고 하면 300m 정도 되거든요. 저 정도에 묻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세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7000피트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한 2km 정도까지 밑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전에 발견을 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기술이 안 돼서 이제 채굴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보시면 노란색은 그냥 딱 노란색은 딱 이렇게 원유나 천연가스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수직으로 들어가서 빨대로 뽑듯이 쭉 뽑으면 되는데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셰일층에 약간 모세혈관처럼 막 퍼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뭐 환경 쪽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물이랑 화학물질이랑 모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하수 오염.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도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수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뭐 싱크홀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술 발전으로 좀 많이 상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장에 좀 자세한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셰일층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모래를 넣어서 메꾸고 물이랑 화학물질을 쫙 넣어서 천연가스를 쫙 뽑아내는 그런 과정. 예, 그런 과정이 좀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과정돼서 혹시 셰일가스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이제 미국 제목은 완전 다릅니다.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미국이 왜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했는가, 그만하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셰일가스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셰일가스가 기술이 개발하면서 1번을 팠는데 알고 봤더니 다 못 뽑아냈다는 거예요. 기술이 안 돼서. 근데 기술이 발전돼서 또 넣어서 더 뽑아내고 요런 것들이 가능되면서 셰일가스는 코스트가 계속 혁신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셰일가스가 어디에 가장 많이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미국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사실은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
모래, 화학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돼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기술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보면은 사유재산권이 없다. 아, 그 땅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없잖아요.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자본주의의 극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데 밑에 셰일가스가 있다? 당연히 뭐 회사랑 협업해가지고 파낼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힘들고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2019년도 이전에 셰일가스를 팔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사천 쪽에서 엄청나게 발견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팠는데 2019년도에 사천 대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셰일가스도 또 너무 깊이 왜냐하면 그 밑에 파놓으니까 막 비어 있잖아요. 그런 원인이 더 있지 않냐? 깊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중국의 하고. 셰일가스는 더 깊은 곳에 있다. 네. 그러면 집안을 무너뜨리니까 아. 그래서 비용도 말씀하신 더 대로 많이 들고. 네, 샤천 대지진의 어떤 원인도 그런 지적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는 사실상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셰일가스 쪽은 계속 꾸준히 잘 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천연가스 통계인데 2015년 이후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죠. 저기서 보면 예, 이제 수요가 프로덕션이 이제 파란색이 공급이고 이제 주황색이 수요. 그러면 공급이 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0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순수출국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저희가 그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단위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DCFD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천연가스는 제가 단위를 좀 파봤는데요. 어떻게 해도 쉽게 설명 못 하겠고요. 다만 부피, 열량, 단위당, 무게 이렇게 세 개의 단위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피, 열량, 무게. 네, 그래서 아까 부피 단위는 저희가 그 큐빅핏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트릴리온 큐빅핏, 뭐 TCF, 뭐 빌리언, BCF 이런 식으로 무게 단위다라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열량 단위는 BTU도 많이 써요. 이건 뭐 브리티시 더멀 유닛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1파운드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이거는 저희가 어려워요. 이해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그냥 뭐 있다. 그런 네. 게 있다. 미국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수요의 22%를 네, 차지했다. 저희가 요거를 양을 가늠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단위는 좀 이해하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수출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LNG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죠. 파란색이 미국의 LNG 수출이거든요. 네. 그리고 빨간색은 멕시코니까 저건 PNG예요. 파이프로 보내는 거. 근데 PNG도 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LNG 같은 경우가 2016년부터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저거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천연가스, 석유나 천연가스 산업도인데 뭐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있잖아요. 네. 업스트림은 이제 그 시추하고 뭐 뽑아내는 거, 네. 탐색하고 시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 오프쇼어라고 하는 거는 바닷가에 있는 거. 그래서 뭐 그 아마겟돈 영화 보면은 저기서 브루스 윌리스가 골프 치는 거 나오잖아요. 너무 바다 위에 있는. 네,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너무 옛날 영화네요. 네. 그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온쇼어는 땅에서 하는 거, 미국 쪽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미드스트림은 뭐 이제 정제하고 그렇죠, 정제. 뭐 운송까지고 끝단에는 이제 뭐 이제 저희 SK 같은 그런 오일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유. 저희는 업스트림을 볼 거다. 이렇게 오늘은 보시면 요쪽 아예 요쪽. 퍼내는 회사. 그렇죠.